지방이 체내로 흡수되고 나면 흡수해서 조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또 면역물질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또 호르몬 등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외 조직, 간 외 조직, 엑스트라 헤파틱 티슈에서 디노보 바이오 신데시스,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 합성이 일어나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콜레스테롤은 다시 HDL, 그래서 간으로 들어오고, 또 그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일부가 이렇게 간에서 디노보지네스 바이오신데시스를 거치고 또 VLDL로 나가서 LDL이 되고 다시 간으로 들어온 이런 LDL은 다시 또 엑스트라 헤파틱 티슈로 들어가서 대사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돼 이런 식의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이제 배설을 될 때는 CYP7A1, CYP27A1 같은 효소를 거쳐서 담즙으로 생산이 되고 담즙은 밖으로 나와서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지방산은 장에서 앞에서 보았던 카일로마이크론이 들어가서 지방산이 콜레스테롤로 변하는 합성을 하게 되죠. 콜레스테롤은 다시 간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바일과 함께 배설이 되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은 다시 VLDL로 나가서 LDL이 돼서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돌아서 HDL, LDL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간외 조직, 리버, 인테스틴, 그리고 배설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흡수된 지방, 장내에서 흡수되고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산되고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이동해서 대사하고 콜레스테롤을 전신으로 공급하고 담즙이 생산되고 남는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다시 흡수하고 담즙과 함께 대변으로 배설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러면 한쪽에 콜레스테롤이 가장 쌓이거나 바일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거나 티슈에 콜레스테롤이 적당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콜레스테롤 조절과 그런 균형을 잡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들은 서로 이동을 할 때 플라즈마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에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분포하는지 조직 검사를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이동할 때 플라즈마에서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하기가 되게 용이하죠.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피 안에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분포했는지 보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표 같은 거죠. 이 시스템의 대표가 바로 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됩니다. 장에서 지방을 흡수하고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린 그림입니다. 뭐가 되게 복잡하죠. 용어들은 다 모르셔도 되고요. 루멘에서 장벽에서 엔테로사이트, 장세포로 들어와서 림프로 이동하는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루멘에서 이 지방의 믹스드 미셀 또는 미디엄 체인 앤 롱 체인 패티 에이시드, 숏 체인 패티 에이시드 이런 패티 에이시드들이 엔테로사이트로 들어오면 엔테로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를 막 복잡하게 여기 유전자도 보이고 글루코즈 대사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카일로마이크론이 탄생한다 이겁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은 림프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림프로 전달이 되면 이제 이게 간이든 체외 조직이든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겠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진입하기도 하고 LDL, HDL 형태로도 진입을 합니다. 그럼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 풀에서 담즙으로 생산되어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콜레스테롤로 밖으로 나가죠. 그럼 콜레스테롤 풀에서는 VLDL 형태로 나가고 이 VLDL이 바로 리포프로테인인데 우리는 요거를 혈중에서 콜레스테롤 농도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에서 생산되어 간으로 들어온 카일로마이크론과 다른 조직에서 남는 콜레스테롤이 다시 간으로 이동하고 간에서는 DNL, 디노보 리포지네시스에 의한 콜레스테롤 합성도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과잉이다. 그러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쌓이게 되는 거고 근데 때로는 우리 몸에 너무 에너지가 없을 때는 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디노보 바이오신데시스는 만약에 이 인풋하는 지방이 없을 때 밖에 돌아다니는 글루코즈를 갖다가 디노보 바이오신데시스를 해서 콜레스테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굶어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유지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간에서 발달해 있는 거죠. 간에 모인 콜레스테롤은 담즙 생산을 하고요. 간에 너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담즙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됩니다. 간에 모인 콜레스테롤은 다시 체외로 배출이 되고요. 체외로 배출된 형태는 콜레스테롤이거나 VLDL입니다. 간에서 체외로 배출된 콜레스테롤 조직에서 활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되겠습니다. 비만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빨간색이 바로 비만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지방산이 간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이 됐고 또 리폴라이시스가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리폴라이스는 지방 분해잖아요. 지방 분해의 기능이 손상이 돼서 뭔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LDL은 높아졌고 HDL은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팻의 인풋이 너무 많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탄수화물 당 과다 섭취로 디노보 리포지네시스가 증가하면 간에서 막 이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합성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조절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기능이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간에서도 중성지방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 간을 열심히 나름 퍼내는데 갈 데가 없으면 혈중의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성지방 LDL이 증가하면 사실 이걸 갖다가 그 대사에서 버리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HDL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HDL이 진짜 힘들게 이런 대사를 하면서 HDL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급소모가 되니까 혈중 HDL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비만도 있겠구나 하는 걸 요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만 봐도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중일 땐 좀 달라요. 이제 보통 병의원에 찾아오시는 비만 환자들의 경우는 그 병원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량을 대폭 줄여서 식이 조절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으면 혈중 중성지방이 이미 낮아져 있고 LDL 콜레스테롤 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당신은 비만 아니네요? 이게 아니죠. 비만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BMI죠. BMI가 이미 높으면 비만인데 다만 혈중에 이렇게 중성지방이 낮아져 있고 LDL도 떨어져 있으면 식이 조절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셨겠네요 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제 이걸 또 너무 굶는 걸 오래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 중일 때는 HDL 콜레스테롤이 상승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HDL이 원래 낮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정상치로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HDL 상승하거나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다이어트 중일 때 중성지방은 상승되어 있고 LDL도 있는데 HDL은 떨어졌다. 이런 경우들은 체중 조절과 요요가 반복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굶었다가 확 쪘다가 이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고지방 저탄수 식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고지방식을 하면 처음에 중성지방이 상승을 합니다. 이제 고지방 저탄수의 식이를 하다 보면 이제 디노보 리포지네시스를 막아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는데 초기에는 이제 들어온 양이 많으니까 좀 올라가고요. 역시 LDL 콜레스테롤도 약간 상승하거나 그런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방 저탄수식 초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는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